그들은 북한 특수부대 소속 여성 장교들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부대에서 선발되었고 공통점은 침투와 암살, 정보 회수 임무를 수행한 정예라는 점이었습니다. 이들의 계급장에는 국가의 자부심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무게는 점점 견디기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교, 리명희. 평양의 전사, 1995년생 평양 중구역 출신. 아버지는 노동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원이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쥐대한 수령님의 초상화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었고 소년단 활동에서 늘 선두였습니다. 17살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던 해 특수부대 선발 공고를 받습니다. 조국의 검이 되라.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3년간의 훈련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20km 완전군장 행군, 맨손 격투, 사격, 폭파, 독침 사용법. 겨울에는 얼어붙은 강에 뛰어들어 잠수 훈련을 했고 여름에는 40도 더위 속에서 위장 침투 훈련을 했습니다. 100명이 시작했지만 졸업한 인원은 23명이었습니다. 2015년 겨울, 야간 산악 훈련 중이었습니다. 동기 한 명이 절벽에서 미끄러져 추락했습니다. 리명희는 즉시 무전으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훈련은 계속된다. 복구하라. 동기의 비명소리가 어둠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로 돌아왔을 때 그 동기의 이름은 명단에서 지워져 있었습니다. 보고서도, 추모식도, 가족 통지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정치 장교는 대대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혁명의 길에는 희생이 따른다. 입을 다물어라. 그날 밤, 리명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충성 맹세를 수천 번 외웠지만 가슴속 어딘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장교, 김순영. 배고픔과 싸운 전사. 1993년생 함경북도 청진시 출신.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오빠 둘, 여동생 하나, 총 69였습니다. 모두 김책제철소 부속 군수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배급은 늘 부족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옥수수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는 날이 많았습니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여동생이 굶어 죽었습니다. 9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순영은 결심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어떻게든 특수부대에 지원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특수부대원의 가족에게는 배급이 더 나온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훈련은 지옥이었지만 견뎠습니다. 배고픔에 비하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2018년 소위로 임관했고 대남 정찰 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2019년 여름 남측 무인기 격추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강원도 산악지역에 침투해 추락한 드론을 회수하는 임무였습니다. 72시간 동안 산속에 숨어 적의 수색을 피하고 무사히 드론을 북으로 가져왔습니다.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표창식이 열렸습니다. 3등 전투훈장을 목에 걸었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필 치하문을 받았습니다. 사진도 찍었고 노동신문에도 실렸습니다. 국가 영웅이었습니다. 표창식이 끝나고 3일간의 휴가를 받아 청진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영양실조였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영양제도 없고요. 김순영은 가방에서 훈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드릴 테니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의사는 피식 웃었습니다. 훈장으로는 약을 살 수 없습니다. 달러나 위안화가 필요해요. 결국 중국 돈 300위안을 구해 영양제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에 단 훈장이 쇳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국가는 가족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장교, 박경숙. 국경에서 본 진실. 1996년생 양강도 해산시 출신. 두만강이 집 앞에서 보이는 국경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밤이면 중국 쪽 불빛이 보였고 그 빛은 북쪽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2014년 국경경비대 특수중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려는 탈북자를 색출하고 체포하고 때로는 사살하는 것. 처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들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0월 한 가족을 붙잡았습니다.
30대 부부와 7살쯤 되어 보이는 딸이었습니다. 강가 갈대밭에 숨어 있었고 박경숙의 부대가 포위했습니다. 남편은 손을 들었고 아내는 딸을 품에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못하고 엄마 품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박경숙이 총을 겨누자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무, 제발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우리 부부는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 아이만은.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박경숙은 얼어붙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반역자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살고 싶어서,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강을 건너려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보안서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탈북 기도자 3명 체포. 조사 후 처리 예정. 그 처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공개 처형. 사라짐. 그날 이후 박경숙은 밤마다 그 아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왜 이들은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는가? 왜 나는 같은 민족을 총으로 겨누고 있는가? 질문에 답은 없었고 의심만 깊어졌습니다. 운명의 만남. 2023년 3월 평양. 대남 침투 훈련 준비를 위한 합동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특수부대 장교 12명이 모였습니다. 리명희, 김순영, 박경숙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서로의 신분도, 이름도, 과거도 몰랐습니다. 회의는 5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작전 계획, 침투 경로, 무기 배치, 비상 철수 방안. 모두가 진지했고 충성스러웠고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세 사람의 눈빛이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세 사람은 알았습니다. 저 눈빛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의심, 피로, 그리고 탈출에 대한 갈망. 그날 밤 숙소 화장실에서 세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박경숙이 손가락으로 숫자를 그렸습니다. 10, 17, 10월 17일. 리명희가 고개를 끄덕였고 김순영도 동의했습니다. 탈출 계획. 7개월간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리명희는 평양 본부에서 경비 교대 시간표를 암기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교대 시간 5분간의 공백. 김순영은 기상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10월 중순 두만강 일대는 안개가 가장 짙은 시기. 박경숙은 국경 지형을 그렸습니다. 감시초소 사각지대, 강물 수위, 야간 순찰 경로. 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평양 모란봉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같은 방향을 보며 종이에 메모를 적어 교환했습니다. 메모는 읽는 즉시 찢어 삼켰습니다. 실패하면 공개 처형입니다. 가족도 함께 처형됩니다.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17일 새벽 3시 양강도 해산 두만강 인근. 안개가 강을 뒤덮었습니다. 시야는 5m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어둠 속에서 만났습니다. 군복을 벗고 검은 민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박경숙이 앞장섰습니다. 감시 초소를 피해 갈대밭으로 이동했습니다. 새벽 4시 25분. 경비 교대 5분 전. 세 사람은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물은 차갑고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리명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평양의 불빛, 부모님, 동료들, 지난 28년의 인생. 모든 것이 저 너머에 있었습니다. 김순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자. 세 사람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은 뼈를 애는 듯 차갑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들릴까 두려웠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10분, 20분.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총성은 없었습니다. 자유로 가는 길. 중국에서 6개월을 숨어 지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태국, 라오스를 거쳐 한국행 루트를 밟았습니다. 2024년 4월 23일 인천공항. 대한민국 땅에 처음 발을 디뎠습니다. 세 사람은 입국장을 나오며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충성으로 살아온 인생이 끝나고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지로 살아갈 시간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리명희는 지금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김순영은 제과점에서 일하며 어머니를 한국으로 데려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경숙은 탈북민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지금도 가끔 만나 커피를 마십니다. 말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만 봐도 압니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자유를 선택했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